자녀의 문제 행동 전 부모에게 4가지 위험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 끌기, 두 번째는 도전하기, 세 번째는 복수, 네 번째는 무기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자녀가 문제 행동을 발생하기 전에 부모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그 사인에 민감하게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러의 게임 심리학을 바탕으로 작성된 부모와 자녀와 함께 행복해지는 20가지 방법의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거부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나 같은 건 우리 반에서 없어도 그만이야 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문제를 부모가 직접 해결해 버린다면 또래들 관계의 문제에서 그 또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직접 초대하고 생일 파티 해주고 퀴즈 카페 가게 해주고 뭐 놀이 해주고 하게 된다면 자녀는 자발적으로 그곳에 자신이 있을 자리라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말고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가 문제 행동을 일으켰다면 자녀 스스로 자신이 있을 자리와 존재 가치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러의 심리학이 용기 심리학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부모는 자녀가 문제 행동을 보이기 전에 사인에서 민감하게 확인하고 자녀에게 용기를 불어 누워줘야 하는데 자녀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아들러는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용기를 잃어버리면 다음과 같이 4단계의 행동들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라는 무의식적으로 호소하는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방식으로 허세 부리기, 일부러 곤란한 질문하기, 고의로 피해주기 등의 행동들이 1단계에서 보여지는 행동들입니다. 2단계는 힘을 과시하여 부모에게 도전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1단계보다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동들을 보이게 되면서 반항적인 행동으로 주도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러한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지적하고 혼낸다고 해서 자녀의 행동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3단계인데요. 2단계까지 오게 되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평소에 자녀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용기를 잃어버린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자녀가 무슨 일이든 일부러 지독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불쾌할 정도로 침묵하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상처에 대해서 복수를 통해서 부모를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4단계는 무기력입니다. 이러한 복수 행동에도 불구하고 나의 용기가 계속 찾아지지 않다면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무기력해지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철저하게 무기력과 무능을 가장한 자신에게 결함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행동, 게으르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아들러는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은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이 있을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것을 알리기 위한 사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무의식으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녀를 혼낸다고 해서 훈육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1, 2단계에서는 부모님이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3단계 이상으로 진행이 되면 부모님의 노력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단계별로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